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6학년 1학기 4단원 비와 비율의 개념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두 수를 비교하는 방법에 있어서 쓰이는 계산은 뺄셈과 나눗셈으로 두 수를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학생이 6명이 있어요. 여학생이 3명이 있어요. 자, 6과 3을 비교할 거예요. 6과 3을 덧셈으로 비교할 수 없어요. 6과 3을 곱셈으로 비교할 수 없어요. 두 수를 비교할 때는 뺄셈 또는 나눗셈으로 비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6 빼기 3은 3.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3명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 6 나누기 3은 2.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남학생은 여학생의 2배이다. 2배. 즉, 어떤 두 수를 비교할 때는 덧셈 또는 곱셈으로 비교할 수 없어요. 오로지 뺄셈과 나눗셈으로 비교합니다.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3명 더 많다. 또는 남학생은 여학생의 2배다. 2배. 이렇게 뺄셈과 나눗셈으로 비교합니다. 자, 그럼 비가 무슨 뜻인지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만약에 A 모둠 3명, B 모둠 8명, 3명과 8명을 비교할 때 만약에 A, B 순서로 표현하면 이것은 3.8 이렇게 표현하죠. 읽을 때는 3대 8. 자, 가운데 점점이 들어간 이 형식을 B라고 합니다. 보통 스포츠에서 그 점수를 이렇게 B로 많이들 표현하죠. 자, 그런데 이 B를 읽는 방법은 아까 3대 8 말고도 3가지가 더 있어요. 읽는 방법 4가지가 있어요. 그냥 약속이니까 여러분 꼭 연습해야 돼요. 첫 번째, 순서대로 3대 8. 쉽죠? 두 번째, 3과 8의 B. 3과 8의 B. 외우세요. 다시 할까요? 순서대로 3대 8. 3과 8의 B. 쉽죠? 자, 그런데 2가지가 더 있는데 3의 8에 대한 B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3의 8에 대한 B 또는 이것 둘을 앞뒤 바꿔서요. 8에 대한 3의 B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뒤에 이제 문장제 문제를 풀 때 뭐뭐에 대한 뭐뭐의 B 이런 말 많이 나오거든요. 뭐뭐에 대한이라는 단어를 찾아야 돼요. 뭐뭐의라는 말 찾아야 돼요. 뭐뭐에 대한이 뒤로 갑니다. 자, 한 번 더 4가지 정리하겠습니다. 3대 8 3과 8의 B 3의 8에 대한 B 바꿔서요. 8에 대한 3의 B 이거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 꼭 연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3대 8 이런 B가 있고요. 8대 3이라는 B가 있다면 3대 8과 8대 3은 같은 B일까요? 다른 B일까요? 즉, 얘를 이렇게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앞뒤가 바뀌면 안 됩니다. 앞뒤가 바뀌어도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덧셈과 곱셈입니다. 덧셈은 2 더하기 3, 3 더하기 상관없죠? 곱셈 2 곱하기 3, 3 곱하기 상관없죠? 그런데 뺄셈, 나눗셈은 앞뒤 바뀌면 답이 확 달라져요. 결론적으로
비는 나눗셈의 의미이기 때문에 앞뒤 바뀌면 다른 비가 됩니다. 다른 비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6학년 1학기 4단원 제목이 비와 비율입니다. 단어가 두 개가 나오네요. 비도 나오고 비율도 나와요. 그럼 얘랑 다른 거냐? 본질은 핵심은 같지만 표현이 다릅니다. 다른 점이 분명히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같이 공부할까요? 비는 예를 들어서 3대 8 이렇게 가운데 점점 땡땡 가운데 대가 있는 경우가 비입니다. 즉 앞수와 뒷수 수가 두 개가 표현됩니다. 앞수를 전항이라 부르고 뒷수는 후항이라 부릅니다. 전항, 후항, 전후. 그러면 비율은 뭐냐? 두 개의 수를 하나의 수로 나타내는 게 비율이에요. 하나의 수로. 어떻게? 일단은 분수로. 그래서 3대 8을 분수. 무조건 뭐뭐에 대한 뒤의 수가 분모로 가고요. 앞의 수가 분자로 갑니다. 땡땡으로 나타내면 비라고 하고요. 분수로 나타내면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있어요. 분수에서는 분모가 중요하죠. 분모가. 8조각 중에 3조각. 분모가 전체를 뜻해요. 그래서 비에서도 뒤의 수가 중요해요. 뒤의 수를 뭐라 부르냐? 기준량이라 불러요. 기준량. 8개 중에 3개. 8분의 3. 앞의 수는 비교하는 양이라고 부릅니다. 비교하는 양. 뒤의 수는 기준량. 8분의 3. 그런데 비율은 표현 방법이 옛날 교과서는 4가지, 지금 교과서는 3가지입니다. 우선 분수를 만들고요. 분수가 있으면 분수를 다르게 표현한 게 소수죠. 즉 8분의 3을 소수로 나타내려면 분자 분모에 125를 곱하면 125, 1000분의 375. 1000분의 375는 0.375. 8분의 3과 0.375는 같은 값이죠? 8분의 3을 소수로 바꾸면 0.375. 비율. 이것도 비율, 이것도 비율. 다 같은 비율이에요. 표현하는 형식만 다른 거예요. 같은 점은 이것도 하나의 수, 이것도 하나의 수. 그런데 0.375는 그러니까 1000개 중에 375개. 즉 기하분수로 8분의 3 그 정도 차지한다는 얘기인데 이 수가 소수니까 너무 작은 수. 좀 짜증나. 좀 컸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합니다. 곱하기 100을 하면 뭐가 되겠죠? 37.5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곱하기 100을 했으니까 반드시 이 기호를 써줘야 돼요. 이 기호를 우리말로 하면 백분율, 영어로 하면 뭐 퍼센티지, 퍼센트 이렇게 되겠죠? 이 기호를 안 쓰면 틀린 거예요. 왜요? 0.375하고 37.5하고 둘이 어떻게 같아요? 말이 안 되죠? 이걸 썼다는 거는 원래 0.375였구나. 근데 크게 보이려고 곱하기 100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분율에서 소수를 곱하기 100 했을 때는 퍼센트 이 기호를 꼭 써줘야 돼요. 지금 교과서는 여기까지 나오고요. 바뀌기 전 교과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비율 표현법 할푼리가 있었어요. 할은요, 0.1을 뜻해요. 푼은 0.01, 리는 0.001. 따라서 0.375는 어떻게 읽었다? 3할, 7푼, 5리 이렇게 읽었다. 지금은 안 나와도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수학할 때 할푼리가 가끔 나오니까 알아두면 좋아요. 우리 야구 좋아하는 남학생들은 많이 알 거예요. 지금 할푼리가 거의 안 쓰이는데 유일하게
야구에서만 할푼이가 쓰이는데, 예를 들어서 2015년도 이승엽 선수의 타율, 즉 안타 성공한 비율이 0.375인 경우에 신문에서 뭐라고 쓰냐면, 이번 이승엽 선수의 타율은 3할 7푼 5리입니다. 뭐 이런 기사를 본 적 있을 거예요. 3할 7푼 5리라는 것은 0.375, 즉 1000분의 375, 즉 1000번 중에서 375번은 안타 쳤다. 즉 8번 중에 3번 골로 안타 성공했다. 그런 능력 있는 선수다. 그런 뜻이고요. 자, 그래서 비 3대 8을 이용해서 비율 3가지를 모두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비율 중에서 가장 기본 출발은 분수입니다. 분수가 있어야 소수도 만들고 소수가 있어야 백분율도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비를 이용해서 분수, 소수, 백분율을 자유자재로 만드는 훈련을 여러분이 많이 해야 합니다. 또는 거꾸로 백분율을 알려줬을 때 분수 또는 비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거꾸로 갈 수도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 4가지가 모두 표현법은 다르지만 본질, 핵심, 그 의미는 다 같은 겁니다. 여기서 보너스 개념 조금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나눗셈, 분수, 비율, 한 번 더요. 나눗셈, 분수, 비율, 이것이 모두 사실은 본질이 다 같은 겁니다. 표현 방법이 다른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과정부터 나눗셈 공부를 잘했다면, 분수 공부를 잘했다면 비와 비율도 많이 어렵지 않게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눗셈의 의미, 분수의 의미를 소홀히 다루었다면 비와 비율도 꽤 고생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나눗셈, 분수, 비율이 다 본질이 같은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 나누기 8, 이게 분수로 뭐다? 분자 나누기 분모 8분의 3이다. 그쵸? 나눗셈이 분수가 되었어요. 근데 분수가 뭐라고 했어요? 비율에서 첫 번째 비율을 분수로 표현한다고 했죠? 이번에는 남학생 3명, 여학생 8명, 3대 8. 이 비를 비율로 나타내면 뭐가 되죠? 비교하는 양, 기준 양. 뒤에 수가 분모로 간다. 8분의 3. 자, 이렇게 놓으니까 나눗셈, 분수, 비율 어때요? 오른쪽 결과가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호도 보면 나누기 기호와 비의 기호를 보면 가운데 막대기 싹 빼면 점점 비가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8덩이 중에 3덩이, 8묶음 중에 3묶음. 그래서 본질은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남학생 30명, 여학생 10명이 있어요. 10명. 자, 이런 경우에 질문을 해볼게요. 남학생은 여학생의 몇 배입니까? 남학생은 여학생의 몇 배입니까? 그러면 30명, 10명? 3배요. 쉽죠? 그러면 반대로 해볼게요. 여학생은 남학생의 몇 배입니까? 여학생은 남학생의 몇 배? 10명은 30명의 몇 배? 이건 조금 헷갈리네? 헷갈릴 거 없어요. 이거는 답이 3분의 1배예요. 자, 처음에 남학생은 여학생의 몇 배입니까? 할 때는 30 나누기 10 해서 결과는 3배 했어요. 반대로 여학생은 남학생의 몇 배냐? 10명은 30명의 몇 배냐? 이때는 식이 10 나누기 30. 30분의 10, 그래서 3분의 1,
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만 구하는 것보다 이 답이 어떻게 왔는지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좀 바꿔볼까요? 1반 23명, 2반 31명. 이렇게 수가 좀 깔끔하지 못해요. 짜증나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1반은 2반의 몇 배입니까? 그럼 어떻게 답 써야 될까요? 1반은 2반의 몇 배입니까? 식은 23 나누기 31. 이거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데요. 답을 꼭 소수로 쓰려고 하지 말고 수학을 잘하려면 소수보다 더 중요한 게 분수예요. 모든 수를 분수로 나타낼 줄 알아야 돼요. 따라서 분자 나누기 분모 답은 31분의 23배. 반대로 2반은 1반의 몇 배입니까? 2반은 1반의 몇 배입니까? 이때는 식이 31 나누기 23. 역시 답은 분수로 써보자. 23분의 31배. 이렇게 답을 쓰면 됩니다. 어렵죠? 보충 설명 드릴게요. 1반은 2반의 몇 배입니까? 23은 31의 몇 배입니까? 왜 식이 23 나누기 31이냐? 23은 31의 몇 배? 31의 이 31이 기준량입니다. 기준량이기 때문에 뒤로 갑니다. 나누는 수가 됩니다. 31이 기준량이고 31을 기준으로 23을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23이 앞에 옵니다. 23이 비교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31은 23의 몇 배입니까? 31을 23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해봐라. 31이 23보다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31은 23의 몇 배입니까? 23의 몇 배? 얘가 몇 배냐고. 따라서 23이 기준량 뒤로 갑니다. 분모로 갑니다. 31이 비교하는 양 앞에 옵니다. 31 나누기 23 해야 답이 됩니다. 앞으로 비와 비율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문장제 문제, 응용 문제 풀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둘 중에 누가 기준량이고 누가 비교하는 양인지, 즉 누가 앞에 오고 누가 뒤에 오는지 이거 분별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것만 확실히 알 수 있으면 식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계산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뜻을 보고 둘 중에 누가 기준량인지 본인이 선택하고 판단해야 돼요. 그 훈련을 여러분이 앞으로 많이 하셔야 합니다.